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이거 본인 아니면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마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혈관을 막고 좁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주목하라. 콜레스테롤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결명한 콜레스테롤 관리, 그 해결책은 밥상에 있다. 이것만 안다면 콜레스테롤 당신도 낮출 수 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여러분의 TV 주치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주범이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꼭 그렇진 않죠.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제 지방의 일종인데 네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루도 못 살아요. 사실은. 예. 아, 그 몸에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세포 막 한 수십 조의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네네. 그 막을 형성하는 게 또 콜레스테롤이고 네. 호르몬 있잖아요. 뭐 성호르몬부터 해서 모든 호르몬의 또 이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이제 뇌, 신경조직. 그래서 이런 게 부족하면 아이들이 뇌 발달이 안 돼서 전응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일종의 기름이니까 그게 네. 여러 특히 혈관 같은데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예. 아무리 좋더라도 과하면 무조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로 북적이는 시장 안.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에게로 집중되는 상인들의 시선. 그때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걷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만큼이나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과 다르게 발음되는 언어장애. 이건 얼마예요? 짧은 대화조차도 쉽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특히 오늘처럼 물건을 살 때는 몇 번씩 되물을 때가 많다고. 그가 이렇게 된 건 2010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부터다.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는 굳어진 피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것인데 뇌 손상 부위에 따라 편마비와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긴다. (3년) 전 병원을 나오면서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 바로 운동이다. 태어날 당시 오른쪽 손발을 다시는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매일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리며 피나는 노력을 해봤다. 그 결과 절뚝거리지만 걸을 수 있게 됐고 손에 힘도 생겼다. 운동을 시작하며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경사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다리의 근육을 키워줘 걷는 데 도움이 된다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았지만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그.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렇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그가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했으니까. 진짜 그 누구보다 건강은 자신 있었거든. 뇌졸중 걸릴 한 달 전에는 그 술을 2병씩, 3병씩 매일 마셨어요. 고기도 그 안주 삼아.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의 주 원료가 된다.
때문에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며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한다.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이 원료가 되는 물질들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이제 HDL의 원료가 되어서 이제 우리 몸에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원리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높고 중성지방을 높이는 술도 많이 하시고 담배도 하시면 거의 이 삼박자, 거의 뇌혈관, 이 중풍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 3가지를 다 한꺼번에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분은 오히려 중풍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죠. 뇌출혈 발병 이후 누구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김한규 씨. 매일 운동 일지를 적으며 몸 상태를 확인한다.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며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건강 관리를 잘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죠, 진짜. 이건 본인 아니면 몰라요. 매일 손끝 마디마디를 찌르는 듯한 고통과 발끝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김다감 씨. 정말로 겉으로 딱 이렇게 표가 나는 것 같은 남들이 보면요. 어떻게 하지만 안 보이는 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진짜 아픈 게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녀는 왜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 제작진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봤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녀. 드디어 시작된 검사. 신경 검사부터 혈액 검사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마쳤다. 그녀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소신경성 다발성 말초신경병 환자로 보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되면은 신경적으로 피공급을 하는 작은 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거에 의해 2차적으로 말초신경병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이란 감각과 운동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연결하는 통로기관. 어떤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말초신경도 말초혈관이 먹여 살리거든요. 신경들도 다 세포인데 그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혈관이고 작은 혈관부터 먼저 콜레스테롤 덩어리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발저림이 말초신경염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신경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그 말초신경염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좁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다감 씨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연애 주부들처럼 집안일을 하는 그녀. 그런데 그때 또다시 찾아온 통증.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안간힘을 쓰며 견디는 것뿐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흡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육식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아는데 제가 진짜 거기에 연관된 걸 뭘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나빠지구나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제가 하지 않는데 이게 왜 높아지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더 답답하죠.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왜 이렇게 높은 걸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육류와 해산물을 먹지 않은 지 오래.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과일과 채소뿐이다. 특히 과일은 떨어지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상처에서도 제가 썩어서 버릴 그럴 여유가 없어요. 빨리 먹기 때문에요. 발효식품이 좋거든요. 제가 또 위장도 안 좋고 이래서 이제 발효식품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려고요. 제가 다른 음료들은 안 사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음료죠.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 그녀. 그런데 밥이 아닌 국수를 꺼내든다.
이제 점심 때 제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밥 먹기도 그래서 그냥 국수 가끔씩 잘 삶아 먹어요. 국수를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많이 먹는다기보다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으니까요. 그냥 국수 먹으면 좀 잘 넘어가요. 그래서 국수 먹어요. 간편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국수로 식사를 한다는 그녀. 김다감 씨가 즐겨 먹는 면의 주 성분은 바로 탄수화물.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지방으로 저장된다. 몸속 잉여지방은 간을 자극하게 되고 콜레스테롤을 생성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일 속 과당과 과일 진액 속 설탕 역시 콜레스테롤의 주범. 일단은 손발 저린 게 좀 호전됐으면 좋겠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지는 거. 제가 지금 제일 바라는 건 그 건강 두 가지 문제예요. 고통스러운 손발 저림의 원인을 이제 아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원인을 아셨으니까 이제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가공된,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1년에 한 300조 원이 미국에서 심장병 치료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 해갖고 하는 게 그럼 지방을 줄이자. 지방을 줄이자. 그래갖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더 많아져요, 심장병이. 더 쓰러져요. 왜 그런 거죠? 예, 가공을 해서 먹고 그걸 과자로 먹고 그러니까 네. 이 혈관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탄수화물을 가공된 걸 많이 먹고 그러면은 똑같은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네. 조금만해져요. 아, 더 단단해지고. 예. 그걸 B타입이라 그러는데 이 B타입이 많으면 혈관을 갉아먹고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그런데요,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상온에서 액체이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거고요. 상온에서 고체이면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럼 포화지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미국 식생활지침위원회에서는요, 네. 고콜레스테롤 식품은 허용하지만 이제 포화지방 섭취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을 한 10% 미만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제가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직접 실물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삼겹살은 110g, 110g. 네, 돈가스는 680g 정도, 그리고 이제 생크림 케이크는 230g, 네. 네, 그리고 밀크 초콜릿은 115g 내외. 하루에 요렇게 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오할까 봐. 아닙니다. 한 음식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돼지갈비는 한 200g, 네. 돈가스는 여기서 한 반 조각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음식을 보니까 고기를 먹고 저희가 디저트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데 정말 이게 안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식탁이 콜레스테롤 수치 확 낮출 수 있는 방법 대공개. 콜레스테롤 잡는 조리법의 고수 최호영 요리 연구가를 소개한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더 맛있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름 없는 모듬전과 탄수화물 확 줄인 채소 잡채. 모듬전 필수 재료. 각종 채소와 고기, 달걀, 소금, 그리고 발화 현미를 준비한다. 네, 이거는 발화현미라는 건데요. 보통 시중에 가시면, 마트에 가시면 발화가 된 현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현미를 가지고 제가 가루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발화 현미가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준 다음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밀가루보다 구수한 발화 현미 부침가루 완성. 먹기 좋게 썰어놓은 전 재료에 발화 현미 가루를 솔솔솔 뿌려주고 달걀옷을 입힌 다음 면포를 깐 찜기에 전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가스히 놓아준다.
센 불에 15분 동안 쪄내면 기름기 없이 담백한 모둠전이 완성된다. 기름 하나도 쓰지 않고 만든 전 완성입니다. 탄수화물 걱정 없는 채소 잡채. 기본 채소 재료에 청포묵만 추가하고 된장, 멸치와 다시마 육수를 준비한다. 나물은 기름 대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볶아낸다. 네, 이거는 당면 대신 넣을 청포묵인데요. 청포묵은 칼륨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빼주고요. 찬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청포묵을 먹기 좋게 썬 다음 데쳐야 야들야들하면서도 탄력 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양념장을 만들 때는 당이 많은 설탕 대신 된장을 이용해 구수한 맛을 내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우려낸 육수로 감칠맛을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전분을 넣어 양념장을 걸쭉하게 만든다. 준비한 채소와 청포묵 위에 양념장을 조금씩 뿌려가며 버무려주면 탄수화물 걱정 없는 채소 잡채 완성! 여러분들도 맛있게 조리하셔서 건강 챙기세요.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심혈관 건강을 관련해서 좋다고 그래서 막 퍼서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어떤가요? 그 절대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네. 심장병, 협심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이런 오메가6가 들은 그런 콩기름이나 그런 식용유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뭔가 이게 다 좋지는 않구나. 음식 중에서 제일 나쁜 게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만 더 드시면 이 협심증, 심장마비가 22%가 무려 증가를 해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정말 안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분 표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트랜스 지방 0 이렇게 써 있는 식품들이 꽤 많거든요. 이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거죠? 눈속임에 속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라기보다는요.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단위 100g당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 미만이면 표기는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0하고 0.2g 미만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자 한 봉지에 100g짜리 한 봉지에 트랜스 지방산이 0.19g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럼 이제 표시는 0이라고. 500g짜리 이제 과자 한 봉지를 그냥 다 먹게 되면 어느새 트랜스 지방산은 0.95g 정도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뒷면에 영양 성분표가 있고요. 그 네. 위에 이제 원재료명이라든지 첨가물이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분 경화류나 이제 경화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트랜스 지방산이 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아니까 트랜스 지방이라고 안 써놓고 그렇죠. 부분 경화유 이렇게 써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같은 트랜스 지방 얘기예요. 네,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범인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낮추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자, 콜레스테롤 수치도 잡고 건강도 잡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콜레스테롤을 잡은 주인공을 만나러 간 라이브 카페. 그런데 스타라도 등장한 듯 누군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목의 주인공은 바로 무대에 파워풀한 노래 실력을 뽐내는 한 여성. 네, 맞아요. 콜레스테롤과 비만을 관리한 오늘의 주인공 염정미 씨. 지난 1월 앨범까지 발표한 엄연한 가수 염정미 씨. 하지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아침마다 온몸이 붓고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었다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건강을 되찾아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옛날에 90kg 넘었었거든요. 90kg요? 네. 1년 전만 해도. 네. 지금은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은
한 20kg 감량을 한 거죠. 모든 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발 저림이 없고 좋아졌어요. 지금은 체중 감량에 건강까지 잡은 그녀. 2년 전엔 옆에서 보기에도 걱정될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는데 얼굴색을 봐도 옛날에는 제 진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니 심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근데 지금 안색도 많이 맑아지고 일단 몸이 살도 많이 빠지고 일단 건강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어두웠던 혈색을 던져버리고 건강한 혈색을 찾은 정미 씨. 공연을 끝내고 족발 가게를 찾았다. 다들 배가 고팠는지 족발이 나오자마자 열심히 드시는데 그때 콜레스테롤 관리한다기엔 걱정 없이 족발을 먹는 정미 씨. 어머니 근데 콜레스테롤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드셔도 괜찮나요? 공복에 아까 식이섬유를 한 잔 먹어서 콜레스테롤은 걱정이 없어요. 공복에 식이섬유를 먹었다? 그러고 보니 식사 전에 뭔가를 마시긴 했는데 물에 수상한 가루를 넣은 뒤 잘 섞어 만든 의문의 쉐이크? 식사 전에 다 함께 나눠 마신 정체불명의 식이섬유 쉐이크. 과연 맛은? 고소하다. 미숫가루 맛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한 잔 먹으면 그 건강해지는 비법이 나요 지금. 이렇게 변화가. 다른 거 먹을 때마다. 정미 씨의 건강을 되찾아준 식이섬유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의 건강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뒤따라 도착한 곳이 곡물 가게? 각양각색의 곡물들 중 그녀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준 식이섬유는 과연? 귀리 좀 받으러 왔어요. 네. 네. 아유, 매주 오셔. 귀리 사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좋다. 고소다 고소.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요. 귀리 속의 아베난스라미드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은 혈관 안에 프라그라고 하는 이런 나쁜 물질들을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만의 방법으로 활용해서 먹기 위해 귀리를 구입한 뒤 꼭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 아 이거 사온 거야? 얘가 방앗간을 하니까 귀리를 이렇게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 혈압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힘든데 너도 한번 먹어봐.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쌀하고 틀리니까 얘를 또 불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귀찮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좋은 방법은 내가 방앗간을 하니까 이런 식이 좋겠더라. 그리고 더 맛있고 더 고소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주게 된 거예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먼저 귀리를 살짝 볶는다는데 지금 이거 소리 들리세요? 네. 이 소리로 듣는 거야. 소리로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옥수수 찐내 같은 그런 고한 냄새 있죠? 그런 냄새. 이거 맡아봐야죠. 소리와 냄새부터 고소한 귀리. 볶은 귀리를 가루로 곱게 빻아주면 정미 씨가 식사 전에 섭취하는 식이섬유가루 귀리가루로 변신 성공. 고운 귀리가루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다는 그녀. 귀리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을 해 그녀가 만들려는 귀리가루 활용 음식은? 떡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가 먹으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그리고 소화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귀리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불편하지가 않죠. 속이 편안하죠. 밀가루 대신 귀리가루로 귀리떡을 만들어 먹고 있다는 정미 씨. 귀리 반죽을 만두피처럼 만들어 소를 넣고 찜통에 찌면 염정미표 귀리떡 완성. 되게 고소해요. 이번엔 고소한 견과류와 달콤한 건과일을 믹스에 넣어 간 뒤
귀리가루와 꿀을 함께 넣고 동그랗게 뭉쳐주면 영양만점 귀리바가 탄생한다. 과일하고 귀리가 만났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상큼한 맛이 나요. 변화무쌍 귀리의 대변신.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귀리 한상 차림 완성. 역시나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 귀리 쉐이크를 먼저 섭취하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평소 빈혈이 있어 어지럼증을 자주 느꼈다는 정미 씨의 남편. 귀리를 챙겨 먹은 뒤 귀리의 철분 덕분에 어지럼증이 해소됐다는데 게다가 아미노산과 칼슘도 풍부해 성장기인 딸 건강까지 함께 챙기고 있다고. 엄마가 제 건강 생각해서 해줘서 좋아요. 정미 씨표 귀리 밥상에 온 가족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네요. 이렇게 귀리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할 거고, 그리고 더 건강해져서 힘 있는 노래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뇌경색을 이겨낸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이번 주인공의 비결은 뭐니 해도 철로 미소가 지어지는 돈? 제작진 주인공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 눈에 띄는 한 녀석.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상하다 수상해. 그녀와의 접선을 시도하는 제작진. 혹시 뇌경색 이겨내셨다는 김남희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뇌경색을 이겨낸 주인공 김남주 씨.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아 이게 운동이에요? 네, 혈액 순환 운동. 그녀가 유상한 행동이 혈액순환 운동? 배꼽에 혈관이 되게 많거든요. 몸의 모든 혈관이 여기 뭉쳐 있고 배꼽을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돼요. 평소에 늘 해왔던 모양인지 옆자리 동료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근데 되게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하는 거 처음에 네, 하도 자주 하셔서 처음엔 너무 웃겼고요. 네, 이거 하는 자세나 이런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많이 웃었는데 옆에서 권해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너무 좋다고. 저도 몇 번 했는데 배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좋은 거 많이 찾아서 드시고 수시로 운동하시고 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것들이 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네,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유쾌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주 씨. 하지만 그녀가 건강을 신경 쓰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처음에 좀 아찔하면서 약간 졸도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한번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평소에 머리가 아픈 일이 잦았다는 남주 씨.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심지어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기도 했다는데. 좌측 뇌동맥 폐색증인가?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상 증세라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뇌경색이었다. 왜 이래 자꾸 넘어지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 그 결과 무릎 연골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또 뇌경색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콜레스테롤을 잡으려면은 좀 음식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운동도 하고. 그녀는 정말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네. 콜레스테롤 재보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재볼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다리는 그녀의 표정이 왠지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높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낮게 나오는 편이니까 총 140일 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만족해요. 남주 씨를 콜레스테롤 관리의 여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 후유증을 이겨내고 콜레스테롤까지 잘 관리하고 있는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 여왕답게 평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는데 그런 그녀가 먹는 음식이 다름 아닌 하얀색 면.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식이섬유 약이에요. 약이요? 예. 하얀색 면이 식이섬유약? 아주 탱탱해요. 이렇게 입에서 질감도 아주 쫄깃쫄깃해요. 그녀의 비결이라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하얀색 면의 정체가 궁금한데 하얀색 면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녀를 따라 도착한 동네 마트.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에서 제작진에게 포착된 하얀색 면. 칼국수, 메밀, 색깔이 가장 유사한 당면 발견. 아까 드셨던 식이섬유 약이요. 네. 이거 아까 그거 비슷한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당면이고요. 제가 먹는 건 다른 거예요. 그녀의 콜레스테롤 관리의 비결, 하얀색 면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 곤약이에요. 그녀의 비결이 다름 아닌 곤약? 곤약은 한 97% 정도가 수분이고 주 성분은 이제 글루코만난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인데 글루코만난은 이제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곤약 속 글루코만난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노폐물 배출을 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남주 씨는 곤약으로 음식을 하기 전 곤약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다는데 그녀만의 노하우로 곤약을 한번 씻어낸다고. 소금하고요. 식초를 조금 넣어서 곤약의 그 특유한 냄새를 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녀가 곤약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해조류들. 덕분에 콜레스테롤 관리뿐 아니라 다른 효과까지 보고 있다. 는 전체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살이 또 안 쪄요. 제가 굳이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살찌면 건강에 좋진 않거든요.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식이섬유를 또 다른 형태로 챙기고 있다는데 이번엔 하얀색 알맹이? 곤약쌀이에요. 곤약쌀이요? 네, 곤약으로 만든 쌀. 끼니마다 곤약을 챙겨 먹기 위해 곤약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있다는데 곤약밥은 백미와 쌀 형태로 만든 곤약을 1대1의 비율로 넣어 안치면 된다고. 그런데 곤약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의 양 맞추기라는데 평상시보다 한 20-30% 정도 적게 넣는데요. 평소에 뭐 이 정도. 확연히 적은 곤약밥 물의 양. 곤약쌀이 일반 쌀보다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조금 적게 하고 있어요. 곤약쌀을 넣어 만든 곤약밥 과연 잘 지어졌을까? 일단 보기에는 윤기가 자르르한 게 찰지고 고소해 보이는데 과연 곤약밥의 맛은? 맛있다. 변화무쌍 곤약 덕분에 더욱 간편하게 식이섬유를 챙기게 됐다는 그녀. 엄마 아버지 식사하세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해 콜레스테롤 관리에 제격인 곤약 해초쌈, 그리고 끼니마다 손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곤약밥까지 식이섬유 한상 차림 완성! 곤약의 글루코만난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의 증가를 낮춰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남주 씨. 이제는 남주 씨만큼이나 그녀의 부모님도 냉장고에 곤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 먹고 있다는데 알도 좋고 나도 좋고 막 도리도리 막 다 좋아요. 곤약쌀로 만든 밥도 먹고 곤약도 먹고 그리고 해초쌈도 먹고 그래서 내 혈관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넣어주면은 몸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다 건강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이섬유로 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이게 푸짐해요, 보니까. 근데 제가 또 식이섬유에 대해서 방송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식이섬유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눕니다. 네, 그때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채를 해서 걸릴 경우에 밑으로 떨어지는 주스 부분은 수용성 식이섬유, 그 위에 남는 찌꺼기, 이 부분은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제 곤약이나 귀리, 과일과 채소 이런 식품들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담즙산 배출을 촉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되나요? 성인 남자인 경우에는 25g 정도를 먹으라고 하고요.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20g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식을 먹는 경우에는 한 10에서 15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물 한 접시 정도 더 먹고 또 이제 껍질 벗기지 않은 사과 하나, 그리고 김치는 한 50g 정도인데요. 50g이 젓가락으로 따지면 한 서너 젓가락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를 이제 더 드시면 충분히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곤약밥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곤약밥. 아이고. 이거 뜨끈뜨끈하게 지웠다. 이거 나 정말 신기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도 곤약밥이. 아니 무슨 저는 알인 줄 알았어. 알. 개구리 알처럼 생겼어요. 이게 곤약밥이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김현우 아나운서님 배가 고프신가요? 침을 막 흘리시는데요. 아니 맛이 궁금해요. 아니, 방송 핑계 대고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한번 먹어볼게요. 곤약밥 하셔서. 네. 저 음. 무슨 맛이에요? 곤약밥이 우리가 곤약은 진짜 이게 반찬에서 먹으면 하모 맛이 없죠. 양념으로 해가지고 먹어야지 좀 먹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쌀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식감이 나요. 식감이 나요? 네, 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맛있는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탁구교실을 찾은 제작진. 건강을 챙기는 만큼 콜레스테롤 체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건강검진 갔더니 270까지 나오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되게 높고 제가 살이 갑자기 15kg 이상 쪄가지고 아무래도 살을 빼야 되겠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음식에 따라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는 거라 항상 주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단표를 준비한 제작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 28가지를 준비. 탁구교실 회원들에게 오늘 먹은 저녁 메뉴에 대해 물어봤는데 과연 콜레스테롤 걱정 많은 이들의 평소 식단은?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먹고 있어요.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205 정도 나온다는 그녀. 식단을 골라서 그 옆에 하나 붙여주시겠어요? 네.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하는데 아니 이거 고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육볶음, 삼겹살, 고기 위주로 좀 식단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을 더듬어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그녀의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반찬은 무엇? 평소에 드시는 식단이 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었다는 그녀. 식단을 칠판 좀 골라주시겠어요? 네. 막힘없이 음식을 선택했던 그녀 포함 설문조사 결과 달걀집, 제육볶음, 삼겹살 순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의 식단에서 식이섬유소가 빠져 있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지만 관리를 위한 식이섬유 식단은 하고 있지 못한 그들을 대상으로 20인의 체험단 모집 완료. 20인의 고콜레스테롤단. 과연 이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일까? 혈액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봤다. 검사 후 귀리 섭취군과 곤약 쌀 섭취군으로 나눠 체험 시작. 물에다 귀리 넣고 끓였는데 나중에 이거 배고플 때 밥 대신 요것도 먹어도 돼요. 차를 끓이고 남은 귀리까지도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윤정 씨. 이게 식이섬유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없애준다 그래갖고 수시로 마시고 있어요. 셀카 동영상을 통해 그녀가 귀리를 수시로 애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는데 귀리를 하나부터 10까지 활용하는 그녀를 찾아가 본 제작진.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뭔가를 들고 나온다. 바로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라고. 약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이번 체험이 절실했던 그녀. 체험 시작 후 밥에 귀리를 꼭 챙겨 넣어 먹고 있다고. 밥 입는 소리에 벌써 침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저 그릇에 담으니 윤기 나는 귀리밥 완성. 아이고 밥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귀리밥으로 완성된 그녀의 건강한 한 끼 맛이 어때요? 쫀득쫀득한데요. 네. 잘 먹는 것 같아요. 미리 밥해서 먹고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있겠죠? 마지막 귀리 체험군 동영상까지. 5일째 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시기 쉽게 귀리를 좀 이렇게 차로 마시고 있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콜레스테롤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한편 곤약 섭취군의 동영상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는데 그중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곽현중 씨. 야식으로 따로 챙겨 먹는 게 있다고. 이거 곤약으로 만든 과자인데요. 제가 이제 야식 출출할 때 과자 같은 것을 먹는데 그 대신에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야간에 일할 때 먹고 있습니다. 다양한 곤약 레시피를 실험 중이라는 그를 만나러 소방서로 출동.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만 막상 방법을 몰랐다는 그. 과연 체험을 잘하고 있을까? 소방대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야간 근무가 많다는데 체험을 위해 식사 시간 전 미리 곤약사를 준비해 놓는다고. 이미 곤약 마니아가 된 그는 술술 소개까지 할 정도다. 곤약이란 걸로 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하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낮아지고 또 많이 높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곤약을 쌀에 넣어서 지금 밥을 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간편하게 컵라면을 준비하는 동료 옆에서 부지런히 쌀부터 씻고 있는 그. 손은 더 가지만 체험을 위해서라면 이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이제야 밥을 짓기 시작하는 그와는 달리 동료들의 저녁 식사는 먼저 시작이 되고 혼자 꿋꿋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 풍겨오는 라면 냄새에 그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면 맛있어? 아, 냄새가 엄청 그냥 코를 유혹하네. 라면이 좋은 식품이지. 라면에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불 앞에 선 그.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기다림의 시간이 긴 만큼 밥 또한 너무 잘 됐는데 이제는 맛볼 일만 남았겠죠?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곤약밥.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그 자태도 남달라 보이는데 저녁이 마무리되어가는 동료들 틈에 드디어 시작된 그의 저녁 식사. 기다린 만큼 더 꿀맛인데 아니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후배들은 서로 밥맛을 보겠다고 자처했는데 약간 진밥을 좋아하는데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뭔가 부드러워서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되게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도 많이 안 들고 해가지고 가볍게 먹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까지 매료된 곤약밥과 함께 꿀같은 저녁 식사로 마무리. 처음 7일째인데 곤약이 혈액순환돼서 뭐 이런 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다리가 먹기 전에는 좀 저릴 때도 많았고 관절 쪽도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 몸이 좀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주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실시한 20인의 고콜레스테롤단. 과연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체험 결과 곤약사를 섭취한 체험군이 귀리를 섭취한 체험군보다 더 많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곤약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혹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당신. 혹시 당신의 식탁 위에도 식이섬유가 빠져있나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지바고와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
당부 말씀 하나 부탁드릴게요. 고기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안 좋은 탄수화물도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 하나는 매일 30분 이상 꼭 걸으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연히 찾아온 환절기. 당신의 뇌혈관은 안녕하십니까? 뇌 졸중이 발생할 경우에 때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뇌혈관 질환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내 몸을 지켜주는 배우 홍효진의 뇌를 젊게 하는 비결은 무엇?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크로스 런지라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골반 뒤로 왼쪽으로, 양손은 골반을 잡으시고 수직으로 내려가실게요. 15회씩 3세트 반복을 하시면 예쁜 허벅지와 예쁜 엉덩이 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